여행용, 일상용, 그리고 유튜브 촬영 등으로 영상 촬영에 필요한 카메라를 딱 하나만 쓸 수 있다면 저는 아이폰 15 프로 혹은 15 프로 맥스를 꼽겠습니다. 하지만 폰은 폰이고 만약 저한테 추가로 카메라 살 거를 추천해 달라고 하면 무조건 DJI 오스모 포켓3를 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폰 15 프로랑 포켓3 중에선 뭐가 더 좋냐고요? 그야 답은 뭐 뻔하죠.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세요. 네, 국내외 수많은 리뷰들에서 찬양받고 있는 바로 그 짐벌 카메라 포켓3를 저도 구매했습니다. 출시하자마자 구매해서 이제 거의 2달 사용 중인데 최근 유튜브 리뷰 영상 촬영에도 활용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다니는 여행에도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너무 잘 쓰고 있네요. 제가 뭐 원래 카메라 쪽 리뷰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기술적인 측면이나 설정법, 이미지 퀄리티 측면에 전문적인 리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왜 여행용, 유튜브용으로 오즈모 포켓3를 추천하는지, 그리고 왜 아이폰 프로와 포켓3를 같이 사용하는 게 최고의 조합인지에 대해서 좀 말하고 싶습니다. 포켓3는 짐벌캠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카메라입니다. 은근히 낯선 물건이라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액션캠에다가 모터로 작동하는 짐벌 목을 달아놔서 카메라의 움직임과 손떨림 등을 물리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는 구형 모델인 DJI 포켓2도 사용을 했었는데요. 3년 만에 나온 신제품인 만큼 여러 가지로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바뀐 점은 이것저것 많긴 한데 센서 크기가 1.7분의 1인치에서 1인치로 업그레이드 된 점, 디스플레이가 회전형으로 바뀌고 2인치 크기로 늘어난 점, 그리고 그 대신 무게와 크기가 증가한 점 정도겠네요. 무게와 크기가 늘어났다고는 해도 여전히 스마트폰 한 대 정도의 무게고 외투 주머니에 쉽게 수저넣을 수 있는 크기라서 그게 결정적인 큰 단점으로 작용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삼각대를 끼우거나 케이스에 넣으면 좀 크기가 부담스러워져요. 저는 기계를 별로 아끼지 않는 스타일이라 케이스 없이 주머니에 얘를 넣고 다니긴 하는데 이 점에서는 포켓2가 여전히 강점이 있습니다. 오즈모 포켓3는 단품 가격이 60만원대, 크리에이터 콤보 가격이 80만원대입니다. 크리에이터 콤보는 무선 마이크, 배터리 핸들, 광각 렌즈 미니 삼각대 등 다양한 액세서리가 포함된 세트인데요. 사실 이 중에서는 무선 마이크가 핵심인데 전 정작 이 무선 마이크는 사용해 본 적이 없네요. 오즈모 포켓 본체 단품에는 삼각대를 끼울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핸들 액세서리를 붙여야 하는데 성인 남자의 손 기준 본체만 들고 찍기에는 기기가 너무 작아서 삼각대가 없더라도 핸들을 끼워야 그립감이 훨씬 좋아집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거나 화면을 가로로 플립하면 전원이 켜지고 바로 촬영이 가능하며 세로 촬영도 가능합니다. 뭐 촬영 세팅법이나 자세한 조작법은 여기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아이폰 15 프로와 포켓3를 동시에 쓰면 어떤 시너지가 있는지, 각자의 장점이 서로의 단점을 어떻게 커버하는지 설명드릴까 합니다. 먼저 브이로그나 유튜브 영상을 촬영할 때는 한 번에 다양한 구도로 영상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멀티카메라 편집할 때도 그렇고 브이로그 촬영 등에서 한 개의 구도를 고정해 두고 나머지 한 개의 카메라로 다른 구도를 동적으로 촬영하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미니 삼각대로 포켓3를 세워두고 아이폰을 손에 들면 순식간에 멀티카메라 세팅이 완성되죠. 아마도 가장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세팅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폰 15 프로와 포켓3는 둘 다 매우 좋은 화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폰의 메인 센서는 1.28분의 1인치, 포켓3의 센서는 1인치로 둘 다 상당히 큰 크기의 센서를 가지고 있고 실제 촬영 결과물 역시 대부분의 상황에서 뛰어납니다. 하지만 아이폰은 오래전부터 고질적인 렌즈 플레어 현상이 있으며 그리고 손떨방 역시 전자식 손떨방을 메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걸어다니면서 야간 영상 촬영 시 잔상이 생각보다 심하게 남습니다. 하지만 포켓3는 짐벌을 이용한 물리적 손떨방을 사용하기 때문에 야간 촬영 시에도 잔상이 잘 남지 않고 더 깔끔한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야간 브이로그 촬영용 카메라로는 오즈모 포켓3가 압도적으로 아이폰보다 우월하죠.
그리고 포켓3는 렌즈가 회전 가능하니까 셀카 역시 1인치 센서로 찍을 수 있지만 아이폰의 전면 카메라 이미지 퀄리티는 후면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것도 차이입니다. 포켓3는 짐벌 캠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독보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액티브 트래킹입니다. 얼굴 등의 물체에 초점 맞추면 짐벌이 그 물체의 움직임을 따라가주는 기능인데요. 촬영하는 사람이나 물건을 항상 프레임의 가운데 혹은 구석에 위치시키면서 동적인 영상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구도를 잡기에 아주 편리합니다. 덕분에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셀카를 찍으며 걸어 다니는 식의 연출이 가능하죠. 신경 쓰지 않더라도 제 얼굴은 항상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요. 또 짐벌 카메라는 촬영 시에 신경 쓰지 않더라도 수평 맞춤과 손떨림 보정이 잘 되기 때문에 영상을 찍으며 다닐 때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을 필요가 없었다는 점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짐벌의 회전 가능 범위가 무제한이 아니고 오른쪽과 왼쪽의 회전 가능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카메라를 촬영 대상 쪽으로 향하지 않으면 짐벌 한계 도달이란 문구가 뜨면서 트래킹을 놓칠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포켓3와 아이폰은 둘 다 미러리스 카메라 같은 거에 비하면 훨씬 가볍고 들고 다니기 좋습니다. 그래도 주머니에 넣고 휙휙 꺼내서 찍기 더 쉬운 건 아이폰이겠죠. 하지만 몇 분 이상 오랫동안 기기를 손에 들고 찍는 상황에서는 포켓3가 아이폰에 비해 훨씬 그립감이 좋고 피로감이 적습니다. 길거리를 걸어다니는 영상 같은 걸 찍고 싶다면 포켓3가 훨씬 낫습니다. 길거리에서 촬영하는 게 뭐 불법은 아닙니다만 커다란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촬영하는 건 어그로가 끌리고 폰을 들고 촬영하며 다니는 건 개인적으로 뭔가 몰카 느낌이 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액션캠과 마찬가지로 짐벌캠 역시 카메라가 작기 때문에 들고 다니면서 찍거나 식당에 테이블에 올려놓고 찍거나 할 때 주변으로부터 어그로가 덜 끌립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크기가 작았던 포켓2보다는 좀 더 눈에 띄긴 하지만요. 그리고 어그로가 덜 끌리는 것과는 또 반대로 이 카메라가 사실 생김새도 로봇처럼 특이하고 카메라 목이 휙휙 돌아가는 게 꽤 귀엽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걸로 촬영하다 보면 이거 카메라인가요? 하고 질문을 받는 등 대화의 시작 소재가 되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행 브이로그를 찍을 때는 이런 것도 꽤 큰 장점이 되어준다고 생각합니다. 포켓3는 저장 장치로 마이크로 SD카드를 사용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마이크로 SD카드 슬롯이 없기 때문에 저장 공간이 한정되어 있지만 마이크로 SD카드를 여러 개 챙겨 다닌다면 포켓3로는 얼마든지 영상 많이 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켓3에 비해 아이폰 15 프로가 압도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바로 화각입니다. 포켓3는 환산 20mm 광각 화각으로 구성되어 있고 옵션인 광각 렌즈를 추가로 장착하면 좀 더 화각이 넓어지긴 합니다만 촬영 가능한 화각이 굉장히 제한됩니다. 그에 비해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경우 3개의 렌즈로 0.5배부터 5배까지 12mm부터 120mm까지의 화각을 커버 가능합니다. 여행 중에는 꼭 고양이를 촬영할 때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망원 렌즈가 필요한 순간이 오기 마련이니까 망원 화각을 커버 가능한 스마트폰은 반드시 주머니에 들어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은 기본 카메라 앱 이외에도 스노우 등 각종 카메라 앱을 사용 가능하며 사진의 업로드와 공유가 편리하다는 점도 포켓3에 비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포켓3도 전용 앱이 있어서 폰에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원격 조종이나 파일 전송 등이 가능합니다만 앱을 통해 하는 것 자체가 불편합니다. 그리고 포켓3에는 글래머 기능이라고 일종의 내장 뷰티 모드가 있는데 이 뷰티 모드를 설정하는 것도 어플에서 해야 하고 영상을 찍으면 그 영상에 바로 뷰티 모드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앱에 연결해서 한번 인코딩 과정을 거쳐야 뷰티 모드가 적용된 영상이 핸드폰에 저장됩니다. 적어도 어플에 뷰티 모드 일괄 적용 버튼이 있거나 PC에서 뷰티 모드를 적용하는 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뷰티 모드를 적용하는 과정이 너무 귀찮아서 안 쓰게 되더라고요. 다음은 방수입니다. 오즈모 포켓 시리즈의 대표적 단점이
바로 방수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나 물이 많이 튀기는 곳에서 포켓3를 쓰기는 좀 무섭습니다. 그럴 때는 주로 방수가 되는 아이폰을 사용하게 되죠. 배터리는 적혀있는 스펙과는 별개로 포켓3로 4K 영상 촬영했을 때 대략 1시간 반 정도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1시간 반의 배터리 타임은 아주 충분한 건 아니지만 크리에이터 콤보에 포함된 배터리 핸들 연결하면 배터리 타임이 50% 이상 증가하며 고속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충전 속도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잠깐 안 쓸 때 보조 배터리를 꼽아 놓으면 배터리 타임 때문에 불편함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경우 1시간 가까이 연속해서 영상을 찍어도 배터리가 20% 남짓밖에 달지 않을 정도로 배터리 타임이 깁니다. 아이폰 15 프로도 오즈모 포켓 3도 굉장히 좋은 영상용 카메라지만 단점이 없는 카메라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 카메라를 동시에 사용해보니까 단점을 서로 커버해 줄 수 있으며 멀티 카메라 세팅도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휴대에도 부담이 없어서 일상용, 여행용, 유튜브용으로 완벽에 가까운 조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이폰 15 프로 맥스와 오즈모 포켓 3 가격을 합치면 200만원이 훌쩍 넘어가서 부담되는 금액인 건 사실이지만 아이폰은 애초에 카메라가 아니라 매우 좋은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으며 별도의 고가의 카메라를 사는 대신 오즈모 포켓3를 선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좋은 선택지입니다. 소니의 미러리스와 하이엔드 컴팩트 카메라를 오래 써본 사람으로서 말할 수 있는 건데 각 잡고 사진 찍을 생각은 없고 유튜브나 인스타 업로드용으로 카메라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전문 카메라 대신 그냥 폰카랑 오즈모 포켓 쓰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빈말로도 브이로그 촬영이랑 편집을 잘한다고 하긴 어렵겠지만 제가 여행 갔다 온 걸 대충 편집한 개인적 영상들은 지금 채널 가입 멤버들만 볼 수 있도록 업로드 중입니다. 최근 영상들은 거의 다 오즈모 포켓 3 위주로 촬영했네요.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